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미국 정치권에서 기술 안보를 향한 전례 없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의원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의원이 손을 잡고 미국 보안 로보틱스 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타겟은 아주 명확한데 바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미국 정부기관과 관련 부처에서 중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법안 전문에는 첨단 중국 로보틱스 기술에는 데이터 탈취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백도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원격 하이제킹 위험을 초래하여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봇을 구동하는 AI 알고리즘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로봇들이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는 접점이 되는 순간 적대 세력이 우리 가정과 법 집행기관, 나아가 국가기관 산업 전반에 침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시장은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중국의 수많은 로봇 스타트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만약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안보 문제로 퇴출된다면 그 거대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공부문은 물론 보안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민간 제조시설과 물류 허브들까지도 중국산 대신 미국산 로봇, 즉 테슬라의 생태계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국가 차원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차세대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그리고 테슬라가 완전히 쥐겠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지원 사격 속에서 테슬라 내부의 기술적 진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그램 리드와 핵심 개발팀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포착된 모델이 바로 옵티머스 3세대로 추정되는 차세대 시제품입니다. 지난 1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촬영해 올렸던 프로토타입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그 완성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끄러움입니다. 기존의 로봇들이 기계적인 관절과 전선, 금속 프레임이 드러나는 형태였다면 이번 3세대 시제품은 마치 사람이 몸에 딱 달라붙은 최첨단 로봇 슈트를 입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인체의 곡선을 완벽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극도로 진행되어 투박한 기계적인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3세대를 통해서 단순히 걷거나 물건을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모사하는 액추에이터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의 복잡한 조립 공정은 물론 가정 내에서 섬세한 가사노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자체 칩 설계와 AI 신경망이 이 하드웨어와 결합되면서 옵티머스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학습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생명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을 막아주는 골든타임 동안 테슬라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으로 3세대를 통해서 로보틱스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다시 한번 인류 우주 개발사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내일 예정된 트랜스포터 16 미션에서 무려 119개의 위성을 한꺼번에 지구 궤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위성 라이드쉐어 미션 상위 4개를 모두 팰컨 9 하나로 독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21년 트랜스포터 1의 143개 탑재체 기록을 시작으로 최근 140개, 131개의 기록들 모두가 팰컨 9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파괴적인 비용의 혁신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50km 무게의 위성을 태양 동기 궤도로 보내는 비용은 단 35만 달러까지 낮췄습니다. 이것을 킬로그램당 단가로 환산하면 약 7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과거와 비교해보면 명확해지는데 우주 산업의 강자였던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이 킬로그램당 2만 5천 달러에서 3만 7천 달러까지 받았고 기존의 소형 위성 발사 옵션들이 킬로그램당 10만 달러로 호가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스페이스X는 가격을 10분의 1 가까이 후려친 셈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재사용인데 발사된 로켓이 다시 돌아와서 착륙하고 페어링까지 회수하여 다시 쏘아 올리는 기술이 완성되면서 우주로 가는 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춰진 것입니다. 이제 우주는 선택받은 국가나 거대 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장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 이주와 전지구적인 스타링크 네트워크는 이러한 압도적인 물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입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규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유럽인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유럽 시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테슬라 소유주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유럽연합의 경직된 규제 탓에 차량의 잠재력을 절반도 쓰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차선을 따라가는 기초적인 수준의 기능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테슬라의 전략은 전공법입니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반적인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이상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졸음, 음주, 전방주시 태만 등 수많은 변수에 취약하지만 8대의 카메라와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테슬라의 AI 신경망은 지치지 않고 사방을 감시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유럽의 엄격한 규제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성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센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시각 정보만을 활용해서 인간처럼 판단하는 FSD 시스템은 이미 북미에서 그 효용성을 증명했습니다. 유럽의 좁고 복잡한 도로 환경마저 테슬라의 AI가 정복하는 순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규제는 일시적이지만 기술의 우위는 영구적이라는 것을 테슬라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4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되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입니다.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그가 최근 왜 그토록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단순히 화성에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습니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에서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에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